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그 환경공단에 오시기 전에 예. 그 이전에 또 제가 처음 뵀을 때 문화국장님 하셨잖아요. 그쵸? 예, 예. 예, 이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 혹시 환경정책과장을 맡았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아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78페이지 행감 자료 78페이지에 보면은 예산 절감 및 경영 개선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본부하고 각 사업소에서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하고 또 경영 개선을 했는가에 대한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 보니까 총 38억 3천만 원 예산 절감을 했고 예. 본부가 14억 9천만 원인데 예, 그럼 나머지 24억 정도는 이제 우리 각 사업소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걸 보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행정부서의 예산 절감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물자를 전략했다, 뭐 계약을 어떻게 뭐 좀 싸게 했다, 뭐 이런 것이겠지만은 우리 환경공단 그것도 각 사업소의 예산 절감이라 그러면은 경비 절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건 뭔가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도입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물론 뭐 계약 단가를 낮췄다, 뭐 약품 뭐 단가가 낮아졌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이외에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방법을 도입했다, 뭐 어떤 기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 방법을 바꿨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예,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예, 공정 내지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네. 예, 직원들이 또 이렇게 애를 써서 노력을 한 부분도 네. 있고 또 네. R&D 연구를 통해 가지고 또 네. 함께하고 해서 또 아하. 담은 5%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도 들있고 예.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어떤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그런 절감 그런 것들 그렇죠. 예, 예. 뭐 그 여러 제가 가지 이제 혼합-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예. 뭐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건 뭐 그건 공단의 특징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두고요. 예. 두고 말씀하신 그런 R&D 뭐 그 결과 예. 물을 적용했다라든지 또는 각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어떤 그 사업소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든지 방법 예. 뭐 이런 부분들에 저는 관심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쭉 사업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우리 그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그 절감하기 위한 어떤 기술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자랑할 만하다라든지 예,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좀 새로운 부분이라든지 있습니까? 요 내용은 보셨습니까? 예, 다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각 사업소가 이렇게 절감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저는 제가 보기에 예산 절감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단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너무 확대해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업무를 하는 사업소에는 같이 공유를 해서 그 파급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술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보면 각각의 사업소에서 예산 절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소들 하수 처리장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죠? 소각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같은 하수장 그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들은 다 다르거든요. 예산 절감한 기술들은.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같은 하수 처리장이라면 물론 기본적인 방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나 예로 든다면 조금 네. 전에 제가 이성수 의원님한테 질문 받아서 네. 답변한 과정에서 이제 네네. 많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 유용한 미생물 제재라는 BM 제재를 써가지고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녹산의 경우에는 네. 하루 32톤의 그 하수 슬러지를 갖다가
예, 그거 다 들었고요. 다 들으셨죠? 이사장님, 그거 다 그런 들었고요. 것처럼. 그거 말고 다른 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2억 얼마를 절감한 것도 있고, 1억 얼마를 절감한 것도 있고, 다대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작게 박뉴스, 폐수, 재이용을 해서 1,400만 원인가 절감을 하기도 하고, 이 작은 시설에서도 이렇게 또, 작은 분야에서도 다 그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BM 그거 말고 그건 아직도 적용 안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적용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수용 사업소 같은 예. 경우에는 네, 그 탈수기를 갖다 교체해가지고 네, 기존에 뭐 벨트 프레스 그 탈수기를 썼습니다만 네네. 아주 효율이 높은 아하. 머신 탈수기를 갖다 교체를 함으로 예. 해가지고 한 1억 7,400만 원. 예, 그거는 기기 교체고 예, 기기 교체. 예, 방식 교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 우리가 신기술을 우리 자체 내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거. 예. 활성탄 뭐 처리공법을 갖다가 뭐 어떻게 지금 우리 정인철 과장의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네네. 자동으로 네, 그 생물 반응조에서 네. 적정한 적정한 수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게 어느 사업소죠? 강변 사업. 강변 사업소. 그래서 얼마 우리 절감했죠? 한 4억 정도 이렇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인 안 된 거, BM과 확인 안 된 거, 아직 적용 안 된 거 말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네. 내년도에는 저희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사장님 뭐 지난 5월 말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분명히 각각의 사업소에서 이거는 우리가 전체 사업소에 확대할 수 있겠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저희들 가진 노력들을 많이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네. 에너지가 저희도 아까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네네. 지금 전기도 내년에 또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해서 네네. 특히 탈수 시설 운영 방법에 있어 갖고 네. 심야에 탈수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런 아이디어, 말하자면 이런- 심야 전기를 예. 활용한다는 예, 아이디어. 그런 거라든지 예. 예. 지금 다각적으로 아이디어를 예. 낸 걸 갖다가 한 사업소에서 나오면은 전부 전파해서 네.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런데 그 전파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걸 저희들이 월요일 그 회의. 회의 때에 이제 다 토론한 자리에서 저 제도를 좀 더 이제 알겠습니다.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과장급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가지고 네. 어느 사업소에는 저기 적용이 가능하고 더 효율을 높일 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런 그런데 아이디어를 예. 그런 토론 과정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토론을 해서 거기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적용을 예. 하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례집을 만든다든지 예. 예? 이렇게 해서 또 그 사례집을 만들고 그 토론 과정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 예. 또는 또 어느 사업소에 각각 주의해야 될 내용들 예. 사업소가 다르다가 보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례집으로 묶어서 예.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 귀한 그 기술이라든가 아이디어를 그렇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 예, 좋은 그 말씀이신데 예, 그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예. 이번 그 10월 달부터 네네. 이 그 내용을 네. 새로운 시책 릴레이를 해가지고 네. 각 그 사업소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한 아이디어를 네. 시책으로 더 따듬고 적용할 수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1, 2, 3, 4를 붙여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모아서. 나올 것도 그렇고 예. 아마 이사장님 지난 그 과거에 또 환경 쪽에 또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예. 지나간 이거 해마다 이 경영 개선 실적은 올라옵니다. 예. 그럼 그만큼 해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고 해마다 어떤 신기술이 뭐 그게 중요한 아주 비중이 있는 것이건 작은 것이건 간에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지나간 것들까지 다 좀 취합을 하셔서 사례집을 만드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각 사업소에서 적용도 하고 응용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기술들도 더 발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 부산공단에서만 공유를 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전국에 있는 공단들이 또 같이 공유를 하면 우리 부산공단의 위상도 높아지는 거고. 예.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제가 네. 들어보니까 의원님 네. 말씀하신 그런 그 창의 뱅크 사례집을 제작해서 네. 2011년도에 그래 배부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예산 절감 부분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고요. 예. 또 이제 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좋은 어떤 새로운 정말 기술이 거기에 어떤 뭐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한테는 뭐 어떤 포상이라든가 뭐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요. 우리 이사장님 그렇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연구 사례들도 있겠지만 이런 신기술 개발을 통한 예산 절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특별하게 더 사례를 좀 관리를 해서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행감 자료 37페이지입니다. 보면 여기는 이제 우리 2010년 7월부터 11년까지 우리 공단의 관계가 되는 여러 가지 그 위원회나 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뭐 이사회를 포함해서 인사하고 사교심사위원회하고 경영자문위원회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 이렇게 지금 위원회가 있고요. 총위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사장을 다 포함해서. 제가 세보니까 그 감사 한 분을 포함해서 55분, 감사를 빼면 54분이거든요. 54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건 공단의 특성상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야 뭐 계시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 부산에 뭐 이 환경공학과가 있는 학교는 뭐 거의 4년제 대학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교수님들도 다양한 분야에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수님들이 우리 공단의 일을 보고 계시는가 하고 봤더니 교수님들이 맡고 계시는 위원직이 17개였거든요. 예. 17개였는데 그 중에 이 겹치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은 3개를 맡고 계시는 분이 2분이나 계셨고요. 예. 그리고 2개를 맡고 계시는 분이 3분. 이렇게 해서 5분이 10자리를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임기가 곧 다가오는 것부터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막 그런 것을 지향해서 그렇게 저희들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 배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자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특히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당면 과제라든가 또는 뭐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든 용역이라든가 우리 플랜트 공동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이 교수님들이 계시는 학교가 집중적으로 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용역 그 기관을 정하거나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 담보되겠는가? 교수님들도 인간인데. 저는 그 부분을 사실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다양한 분야. 더군다나 또 제가 교수님 분포를 보니까 전공이 보니까 소각 전공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하수 폐수 전공 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우리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환경 분야가 얼마나 다양한데 그렇죠. 예, 뭐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중돼 있어서 우리가 과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객관적인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공동 사업에 있어서 이분들이 좀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계신 학교가 거의 차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근데 학교는 몇 학교인지 아십니까? 뭐 일일이 전 다 세봤습니다. 그럼 몇 개 안 되는데 다 세봤습니다. 세보니까 그 4자리 이상을 갖고 있는 학교가 2군데고요. 3자리를 갖고 있는 학교가 2군데고 그 다음에 2자리가 한 군데, 한 자리가 한 군데입니다. 이거 총 6개 학교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4자리 이상을 가진 학교가 2군데란 말입니다. 3자리가 2군데고. 4학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학교하고 연관이 되어서 하는 연구사업이나 여러 가지 용역사업은 거의가 다 이 4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이 위원회의 구성이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잘 되었는가. 그냥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했는가. 그분들이 설사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또 네. 공정하고 투명한 예. 심사나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럼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지금 임기가 다가오는 것부터 이제 보고 예. 있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네네. 골고루 또 투명성 있게 물론 무조건 골고루가 무조건 골고루만이 그렇습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부차적으로는 골고루가 돼야 되겠다. 심지어 인사위원회에 똑같은 대학 교수님이 2분이나 계시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분밖에 안 되는데 그 2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그 인사 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객관적일 수는 없을 수 있거든요. 예. 자, 제가 이제 요건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사장님, 지난 5월 말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5월 말에 오시고 7월 달에 그 업무 보고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오셔서 업무 보고와 함께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 공단의 가장 현안 문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말이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하시는 당면 문제, 가장 급한 문제는 뭡니까? 이제 그동안 제가 좀 한 5개월 또 근무했기 네. 때문에 네네. 이제 더 현안이 좀 많이 파악됐다고 네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우리 공단이 물론 바깥으로부터 또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만은 네. 이럴 때일수록 조심을 해야 되고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그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일, 공정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영 합리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혁신과 그렇습니까? 변화를 좀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더 효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거시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예, 저는 당면 과제라고 말씀드렸고 현안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뭐 거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7월 달에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건 하수관건 문제였고요. 예. 제가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이제 네. 좀 다 해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공단에 지금 이 시점에 딱 당면 문제는 이 시점에 예, 이사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는 사업장이 지금 2개가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해운대는 1호기라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사실은 고용연료화 사업이 계획될 단계에서부터 다대초과학장은 폐쇄가 전제가 되어 있었던 사업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해운대 1호기가 거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 예. 그리고 바로 우리가 5월 22일이죠. 5월 22일 날 부발련에서 지금 부산광역시 그 자원화시설 적정 운영에 관한 연구. 예. 거기에서 해운대 1호기도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단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럼 오셔가지고, 이 2 사업장이 폐쇄가 될 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폐쇄가 될 때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사업장이 폐쇄가 된다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단의 조직이 크게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뭔가 그동안 생각을 하신 게 있습니까? 결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 과정을 저는 묻는 겁니다. 자, 5월 말에 오셨을 때는 폐쇄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을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가닥을 잡기로 지금 가닥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미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거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저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공단 이사장님으로 오셔서 이사장님으로서 이 조직에 대한 어떤 그 준비, 진단 이걸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가닥은 잡혔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생곡 매립장 관계는 제가 환경국장님하고
예,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했었고, 예, 그래서 그게 가닥이 잡아가는 과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닥이 잡히기 전에 5월 달에 이미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 예. 폐쇄될 수 있다라는 것. 예. 가닥이 잡히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가장 그거 할까를 생각한 가운데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생고 네. 자원공원 사업소 관리소 위탁 문제가 사실 작년도 시에서 건의를 하는 이후에 네. 시의 건의 이후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죠. 진전이 예, 없었는데 예. 제가 우리 이사를 만나서 네. 시의 국장으로 계시는 이사를 만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때 마침 그쪽에서는 조직 그 부분을 네. 위탁 문제를 갖다가 강구를 하고 있는 중에 네. 제 이야기를 듣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담아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네. 그 결과 그렇게 검토하라는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첫 번째 이사회니까 6월달이죠. 첫 번째 이사회가 7월입니까? 네, 7월입니다. 예. 그때 제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다시 네.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고 네. 개별적으로 다시 자료를 드려가지고 이 내용이 좀 포함돼서 건의가 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지금 폐쇄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잘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예. 그 자리에서 전달이 되고 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지시가 네. 환경국에서 그런 내용을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라. 네네. 이렇게 돼가지고 진행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낫네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 8월 6일 날 자원순환가로부터 공문 받은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공문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소각장 폐쇄에 따른, 그렇죠? 예. 공문이잖아요. 예. 공문이고 거기에 붙이면은 보면은 7월 30일자로 시장님 결재가 된 다대 소각장과 해운대 소각장 1호기를 폐쇄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이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도 하고 협조도 해라. 공단이. 예. 그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다대하고 해운대 1호기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 뒤에 해운대 2호기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 공문에. 예. 예. 예,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제 방침은 아직 네.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네. 그 주민들과의 협의체 약 100명과의 대화 과정에서 네. 2호기도 같이 주민들은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주민들이 2호기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 결재 사항입니다. 7월 30일 날 시장님 결재 사항이 어떻게 왔느냐면 다대하고 해운대 1호기는 RDF 연료화 시설 가동과 함께 폐쇄를 하고 그리고 해운대 2호기도 폐쇄 방침인데 당분간 가동한다. 당분간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이 당분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고형 연료화 그 사업장이 가동 상태를 보고 또 폐기물의 어떤 수급 생산량이라든가 처리 실태를 보고 당분간 가동하다가 폐쇄 일정은 추후 결정한다. 폐쇄 방침은 정해진 거예요. 주민협의체 요구 때문이 아니고 고형 연료화 시설의 그 가동 상태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예, 쓰레기 물량에 따라서 폐쇄는 결정하는데 당분간 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사장님. 지금 다대 소각장하고 해운대 소각장 1, 2호기가 다대 소각장이 33명이지 않습니까? 예, 예. 해운대 소각장 2호기가 3명 내지 4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호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럼 해운대 소각장이 다 폐쇄가 되면 해운대 소각장이 38명입니다. 그렇죠? 38명이죠? 37명인가요? 예, 소각장은 24명입니다. 소각장이 24명입니까? 예, 예. 예, 그러면은 해운대를 폐쇄를 한다면 소각장만 폐쇄한다. 예, 예. 예,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다.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예. 그럼 24명하고 33명 합치면 얼마죠? 57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생곡 매립장. 지금 잠정적으로 아마 뭐 거의 시기가 맞물려 돌아갈 겁니다. 예, 내년 7월 정도. 예. 예, 그렇게 뭐 정상적으로 됐을 때 내년 7월 정도인데 거기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30명입니다. 30명입니다. 그렇죠? 31명이거든요. 예. 예, 31명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26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자연 해소 인력도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저희들 그동안에 인력 감축이 굉장히 다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업무적으로 압박을 받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일단 보강을 해서 네. 자연 재배치를 통해서 이렇게 해소할 그렇게. 근데 저는 이사장님,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 해소 부분도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2013년도 말에 2명, 2014년도 말에 8명이지? 9명 참. 예, 9명. 9명. 예. 2015년도 말 돼서 9명. 예. 그래서 2015년 말 돼야 자연 해소가 20명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업무 압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업무 압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26명이 자연 해소가 되는 그 시기까지 그게 다 배치가 돼야 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인력이 그렇게 자체 흡수가 돼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문호성 하수처리장에 우리가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 빼고 거기 4명 투입한다 해도 나머지 그거랑 다 합쳐서 10명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업무는 해결되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16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지금 예. 재배치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네. 그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예. 인력 충원해달라고 그 7월 말에 작성을 해서 시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게 10명이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자체 내에서 흡수하겠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으로 이사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면 뭐 경영 개선, 예산 절감 이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이사장님으로서 공단을 책임지는 이사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들도 책임져야 되고 그 안에 직무도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공단의 어떤 그 경영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잉여 인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손실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이분들 해고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이사장님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인력을 어딘가에 이렇게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단 내에서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다대 소각장하고 해운대 소각장 폐쇄 방침이 정해질 때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셨어야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은 네. 잘 아시다시피 부산발전연구 BDI 연구 용역 제시안에 따라서 아마 시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맨 처음에는 우리가 다대 소각장하고 해운대 소각장 폐쇄가 가동 중지가 1월 1일로 정해졌었거든요. 내년 1월 1일. 예, 예. 예. 그렇게 정해졌을 때 그 통보를 받고 우리 이사장님 내년 1월 1일이면 그렇게 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 1월 1일이라는 것이 3월 말로 정해졌다가 6월 말로 바뀐 거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다시 그 사이에 이사장님이 예. 요 인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뭔가 구상을 하셨습니까? 그 구상을 말씀해 그래서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는 예. 시가 네. 연말까지 인수를 하겠다 했습니다. 인수라니요? 위탁을 인수시키겠다. 인계시키겠다. 생곡 매립장을 예, 예. 언제요? 그 말을 한 게 7월 달이었다? 7월 달이죠. 그럼 이제 그게 있었습니까? 최근 한 달 전에 네네. 이때는 이제 실제 절차를 계산을 해보니까 네.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 네네. 이렇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면 그렇다고 뭐 공단이 나서서 뭐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예, 예, 그런 이해는 부분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이제 일부 그때만 하더라도 또 해운대 소각장은 한 기만 폐쇄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자연 해소하고 해 나가면 되겠구나. 네. 또 우리가 인력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시의 방침이 정원은 지금 안 된다. 대단히 우리가 그동안에 인력을 많이 감축을 예,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가능하던데 이제 불과 최근에 이제 절차가 늦어서 내년 상반기쯤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이렇습니다.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사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공단도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갑과 을의 관계 있긴 하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적어도 1월 1일 날 가동 중지라든가 또는 그게 6월 말까지 연장이 된다라든가 이런 과정 중에 공단의 어떤 그 아무리 정책을 시가 정한다 하더라도 협의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장님 선에서라도 앉아서 기다리시지만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다트 소회장 이렇게 폐쇄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이러이러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의논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어떤 방법을 찾아나가고 때로는 요청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없이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앉아서 가동 중지하고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생복 매립장님 그 인수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해운대 2호기 폐쇄 그 결정에 대해서도 뭐 지금 그냥 앉아서 그냥 결과만 받아들이고 계시는 꼴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또 판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네. 이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계속 뭐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폐쇄 자체를 뭐 취소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제가 그 여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환경국에도 그렇고 공단에도 그렇고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폐쇄에 따르는 직원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라고 논의를 하라고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의원님 그 이제 그런 사정이 저희들 뭐 시와 공단 간의 관계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 문수도 안 나오고 그렇게 이제 문수가 왔죠. 왜 안 왔습니까? 8월 6일 날 공문이 왔는데 이제 저희들 인수 뭐 협의 관계는 앞으로 이제 저 인계 인수에 따라서 잠깐만요, 이사장님. 자꾸 그 인수인계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폐쇄에 따른 공문을 이미 받으셨으면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 문서는 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일단은 2호기도 추후 결정한다라고 됐지만 당분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직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거 그냥 자체 없애서 얼렁뚱땅 넘어가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거 뭐 경영 합리화 이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필요한 이런 시하고도 협의하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본연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